왜 혼자인 것 같은데도 외롭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때로는 더 외로울까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미소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혼자 숲속을 걸을 때 온 세상과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반대로 사람들로 가득한 카페에서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말입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저 멀리 빛나는 별빛이 수백만 년 전에 시작된 여행을 마치고 지금 내 눈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나와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감각 말이에요. 사실 이런 연결감의 비밀을 2500년 전에 깊이 통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였습니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는 연기법이라고 불리는 부처 철학의 핵심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에게 있어서 연결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마치 거미줄의 한 부분을 건드리면 전체가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과 생각이 온 우주의 파장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단절되고 분리된 기분으로 살까요? 왜 나와 남이 다르다고 내 문제와 남의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할까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혼자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그 커피가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을까요?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었고 햇빛과 비가 커피나무를 자라게 했고 운송업체가 배로 실어 날랐고 가공업체가 볶아서 포장했고 카페 직원이 정성껏 내려주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 속에 수천 명의 사람들과 자연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선가 자란 목화나 누에고치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우리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조차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준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결의 산물입니다. 부모님이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부모님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부모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수억 년 전 별의 죽음에서 나온 원소들이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를 거쳐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자손인 셈이죠. 부처는 이런 연결성을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고 그물의 각 교차점마다 보석이 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보석은 주변의 모든 보석들을 반사하고 그 반사된 이미지들이 또 다른 보석들에 반사됩니다. 결국 하나의 보석 안에는 온 우주의 모든 보석들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고 동시에 나는 온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것이죠. 이런 관점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상호 의존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체성을 형성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결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에너지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전화가 올 것 같다는 예감, 멀리 있는 가족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순간, 이런 경험들이 모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웃으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 누군가도 웃게 되고, 내가 화를 내면 그 에너지도 전달되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감정 전염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전달합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연결의 지혜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처가 제시한 3가지 깊은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상호이존 바라보기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존재들의 기여 덕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 이 깨끗한 물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되어 비가 되고 강이 되어 흘러서 정수장에서 깨끗해져서 수도관을 통해 우리 집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 공허함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 자체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인식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죠. 두 번째 통찰은 경계 녹이기입니다. 나와 남의 경계, 우리와 그들의 경계, 인간과 자연의 경계, 이런 경계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구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를 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인데,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적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싶어하고 모두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이런 공통점에 집중하면 차이점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가게에서 만나는 점원도, 심지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모두 나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세요. 미소를 지어보세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에너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통찰은 우주적 관점 품기입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즉 대자대비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전쟁, 기아,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작은 행동도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 컵 하나를 덜 쓰는 것, 전기 한번 덜 켜는 것, 차 대신 걷기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는 또한 보살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원하는 존재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기심이 줄어들고 전체를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은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즉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이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부른 이 현상은 우주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생태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도 연결성의 좋은 예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아주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연결감을 깨달으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경쟁자를 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협력자로 보기 시작한 후 사업이 훨씬 잘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하며 소모하던 에너지를 협력을 통해 시너지로 바꾼 것이죠. 어떤 교사는 문제 학생들을 나쁜 아이들로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로 보기 시작한 후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던 아이들이 사랑을 받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환자를 질병의 덩어리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아픈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후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환자와 의사가 하나가 되어 병과 싸우니까 이길 확률이 높아진 것이죠.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점점 더 개별화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SNS는 연결된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더 외롭게 만들고 경쟁사회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내가 보내는 따뜻한 에너지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는 1000명의 사람이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어둠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지만 한 사람이 하나의 등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빛이지만 그 빛들이 모이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또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 행동이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커집니다.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각자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결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는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더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을지,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도 어떻게 잠깐이나마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도 잊지 마세요. 나무와 꽃, 바람과 햇살, 비와 구름, 이 모든 것들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이 연결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혼자만의 시간조차 연결의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의 깊은 곳과 연결되고 우주와 연결되고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었나요? 어떤 순간에 가장 깊은 연결감을 느꼈나요? 내일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생명체의 일부입니다. 이 연결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